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게 파이어족이잖아요. 이 파이어족이라 그래서 뭐 대단히 뭐 거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한동안 있었는데 그런 국장에서 25년 동안 올곧게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 월배당 1,000만 원 이상 그래서 사실 굉장히 성공하신 거죠. 네, 성공하시고 3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셔서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투자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 그리고 배당에 대한 전문 투자자이신 우리 문현철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네네. 그냥 편하게 문쌤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죠? 네, 저는 그게 편합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그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받으셨을 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사실은 뭐 아주 특별하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선배님일 수도 있고 또 동료일 수도 있는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하시다가 3년 전에 이제 사실 1차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전업 투자자 겸 또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본인의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뷰티풀 시청자 여러분. 저는 25년 이상 주식을 해왔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은퇴를 해서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식과 경제 강의를 하고 있는 문쌤입니다. 네. 1995년도에 첫 직장 월급 80만 원을 시작을 해서요. 3년 전 은퇴를 할 때 세후 월배당 500만 원 정도를 맞춰서요. 감히 은퇴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도 조금 더 많이 올라서 지금은 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주식을 잘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오래 버텨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과 같은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지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중간에 말을 딱 자를 뻔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문쌤이 이번에 낸 첫 번째 책입니다. 자, 제목이 나는 오로지 국장으로 승부한다라는 내용인 이 책인데요. 책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그 문쌤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25년간의 어떤 본인의 투자 노하우 본인께서 얘기해 주신 건 난 주식을 잘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잘 버텨서 성공했다. 네. 불현듯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이 뭐 주식을 뭐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뷰티풀 채널에서 우리 문쌤을 모시고 개인 투자자로서의 어떤 성공 비결 그리고 좀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장이 변수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나는 오로지 국장으로 승부한다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을 내셨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 그냥 먼저 떠오르는 게 미국 주식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국장이라는 건 최근에 국장한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불과 솔직히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국장을 한다 그러면은 왜 국장을 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시절이 있는데 혹시 국내 증시만 이렇게 유독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이유라기보다는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인데요. 미국은 분명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하려면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또 그 기업을 공부하려면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뉴스도 봐야 되고요, 리포트도 봐야 되고, 사업 보고서도 봐야 되는데 네네. 그 모든 것들을 보기가 시간적인 부분도 안 맞지 않습니까? 시차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어 선생님이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봐야 되는 그런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장을 좀 줄곧 해왔고요. 그리고 또 저도 미국장을 좀 하긴 했었어요. 4년 전에. 근데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환율 부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양도세 부분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그 AI 패권에서는 엄청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만들어봤는데 AI 패권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그리고 피지컬 AI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뭐 이런 건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고요. 네. 그리고 이 전력에는 배터리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전력 뭐 변압기부터 전선 그리고 이 배터리 이 모든 것도 대한민국이 또 최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피지컬 AI인데 인간의 궁극적인 AI는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다 아시다시피 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혀 주저없이 국장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책에 제가 살펴보다가 4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작가님이 생각할 때는 잘 나가는 기업에 올라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는데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지금 뭐 보여주고 계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다 이렇게 이제 아마 얘기를 해주신 부분을 제가 봤어요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피가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이뤘다가 사실 조금 너무 빨리 올라서 요즘 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변동성이 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9,000선을 돌파해서 이제 망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 이게 혹시 뭐 반도체 거품 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정도인데 혹시 이렇게 큰 조정이 올 거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은 오랫동안 국장을 보셨으니까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선생님만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국장을 보신 분은 아마 업계에서도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큰 조정이 올 거라는 거 어떻게 조금 예상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땠나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이런 변동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위험 자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이나 폭락을 뭐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거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몇천 번 계속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불편하죠. 마음은 또 어제 같은 장 막 빠질 때 불편하긴 한데 두렵진 않습니다. 많이 겪어 보셨기 네. 때문에 그렇지. 분명히 돌아올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기업의 그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과 기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거는 도태될 기업은 사라지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항상 기업의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증가하는 이익에다가 기대치만 있어주면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향 와중에 커다란 잔파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자그마한 파도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돌아온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약간 내공이 느껴지는 게 너무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우리 근데 사실 투자의 기간이 짧은 분들은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문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번에 이런 일이 뭐 언제 온다 이런 걸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은 뭐 늘 봐왔던 일이다. 네, 맞습니다. 약간 이런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지금 코스피 월봉을 띄워놓거든요. 네네네. 제가 화살표를 좀 해놨는데요. 네. 제일 큰 그 네 번의 그 굴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IMF 때고요. 두 번째가 이때가 금융위기네요. 미국 네,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코로나 때. 그리고 마지막이 작년 엔캐리. 예, 일본 엔캐리발 이런데요. 자, 저때 뭐 10% 15% 빠져도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와 보면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서는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책의 79페이지에 네네. 패닉셀이 주는 교훈이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네. 여러분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느낌이 확 옵니다. 제가 봤는데. 책에서 월 80만 원. 네. 아까 사실 우리 제가 촬영 들어오기 전에 살짝 얘기했는데 저랑 이제 동년배신데 제가 첫 번째 월급 155만 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그 당시에 뭐 123만 원 저축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그 문쌤 같은 경우는 8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월 배당 1,000만 원까지 지금 달성을 하셨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자, 이게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궁금한 게 네네. 그럼 어떤 포트폴리오를 지금 갖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구성하고 계시는 그 포트폴리오 요거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공개하는 건 어렵진 네. 않은데요. 이거를 또 따라 하시면 뭐 그게 긍정적이면 좋은데요. 또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뭐 어차피 투자의 판단이라는 거는 뭐 우리 구독자분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아마 좀 궁금해서 보고 싶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저는 배당을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물론 요즘은 배당 플러스 성장까지도 집어넣는 그런 포트를 지금 짜고는 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 90%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계좌가.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뭐 최근 얼마 안 됐습니까? 한 5년, 진짜요? 5, 6년 전. 네. 그 제가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네. 특정 종목에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효성이라는 그룹인데 이게 인적 분할이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인적 분할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희 아는 선배가 증권사 임원분이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파는 굉장히 귀동량 투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인적 분할을 하고 쪼개졌는데 뭐 10만 원이어 가기를 기대했던 주식이 8,500원까지 왔네요. 그때는 HTS를 열어보질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뒤집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운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8,530원짜리를 계속 저는 물타기를 해왔고요. 어떻게 보면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죠. 네, 물타기를 계속 수량을 하면서 늘려오셨군요. 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요즘 작년부터죠. 작년에 AI발 그 데이터 센터 그리고 변압기 이 부분이 날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최종 833% 정도의 수익을 얻고 그래 놓아줬습니다. 그 이후로 거기에서 번 돈과 그리고 기타 반도체 장비주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수익금을 매도를 해서 이제는 배당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은 포트를 갖고 있는 종목은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 그리고 뭐 기타 삼성화재 우선주 뭐 이런 종류로 지금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은퇴하신 지 아까 3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월배당 500만 원 수준에서 네네. 1,0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어떤 계기라 그럴까? 그런 건 어떤 투자였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효성중공업하고 유진테크 같은 반도체 소부장이 네네.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전액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매도한 금액을 100% 브라질 채권과 그리고 고수익 아까 삼성화재 같은 네, 그런 쪽으로 분산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년 사이에 거의 더블 정도의 배당이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 우리 문쌤처럼 배당주를 좀 위주로 해서 시세 차익보다 그러니까 자본 이익보다는 꾸준히 나오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네. 종목을 잘 안 바꾸는 게 사실 일반적인데 우리 문쌤 같은 경우는 종목도 나름대로 이렇게 배당을 추구하면서도 이렇게 좀 순발력 있게 좀 바꾼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저는 지금 20년째 들고 있는 주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나면서 판 거는 일부고 네. 기본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뼈대가 되는 부분은 오랫동안 투자하는 맞습니다. 부분이 그래서 매도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까 같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치를 평가했을 때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더 올라가긴 했지만요. 그 당시에는 제 판단이 그랬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했고 매도한 부분은 이제는 노후를 위해서 배당주로 돌려놓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배당으로 이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연금 뭐 노후에 은퇴하고 지금 아마 우리 문쌤도
일을 무료로 뭐 특강도 하시고 하지만은 일단 1차적인 은퇴를 하신 건데 이렇게 연금같이 배당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걱정하는 게 건보료예요. 네. 건보료와 또 세금 걱정인데 배당 수익이 많을 때 이제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연금 개시를 늦추는 방법 같은 것도 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65세에 수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월배당 말고 국민연금을 뭐 앞당겨 받는 분도 있고 뭐 사실은 연기연금으로 늦게 받는 분도 있고 그런데 뭐 건보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국민연금 수령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저는 오늘 그냥 딱 바로 들으면 거의 저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냥 바로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 갖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대표님께 배우려고 왔어요. 저보다 더 훨씬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연금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65세.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그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개인연금도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게 55세부터 저희들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보통 투자자분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세금이세요. 네. 이 세금하고 이 건강보험료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거는 건보료 폭탄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종합소득세 폭탄 맞는 게 아니냐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돈을 그렇게 세금을 많이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네. 자 이게 작년 제가 그 종소세를 납부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배당 소득이 뭐 8,300만 원, 이자가 뭐 17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소득 조금, 근로소득 조금 있는데 물론 와이프 계좌는 좀 따로 가는 거니까. 일단 배당 소득이 지금 그 과세 를 하는 부분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합쳐가지고 세금을 또 이제 내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합계가 9,3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소득공제도 하고 그러니까 인적공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득공제하고 그리고 세액공제까지 다 하니까 네네. 기존에 제가 배당을 받으면서 이자를 받으면서 내왔던 원천 소득이 이미 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세금은 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원천 징수로 했던 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워 갖고 몇 천만 원 넘어버리면 이게 세금이 폭탄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네네. 없어진 게 좀 되었고요. 네네. 물론 건강보험료는 나옵니다. 당연히 그 소득액 이상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8% 정도. 네, 그게 따로 건강보험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좀 크긴 큽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합소득세를 엄청나게 낸다 이런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 네. 생각입니다. 우리 문쌤이 투자를 국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국장에서 배당 수익률이 좀 좋았던 ETF 뭐 좀 기억이 나시는 게 있다면 월배당 ETF 중에서 그래도 내가 좀 지켜본 바로는 이 배당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뭐 배당률이 높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평가해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괜찮은 좀 월배당 ETF였다. 뭐 이런 것들 혹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솔직히 저는 개별주에 많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ETF는 잘 모르고요. 다만 제가 지금 연금저축 계좌에 네네. 한 3년 전부터 2년인가 정도 된 것 같아요. 커버드콜 미국채 30년짜리 네네. 네, 그거를 계속 매달 집어넣어 왔습니다. 네네. 근데요, 그 커버드콜 그 국채는 긍정적인 부분은요 높아요. 분배금이 10% 정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매달 나오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 이 커버드콜이 옵션, 그러니까 콜옵션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주는 부분이라서 올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물론 떨어져도 그만큼 줄어들진 않는데 이 옵션 프리미엄이 계속 원금을 조금씩 빼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미국채가 지금 굉장히 금리가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채권 가격은 좀 원금도 낮아지고. 까지고요. 그리고 분배금도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다 그러면 10%씩 분배금을 받으셨는데 네네. 지금 원금은 어느 정도 수준? 마이너스 7% 정도 됐습니다. 7%. 원금이. 네, 대신 대신 20% 정도 받으시고 마이너스 7% 맞습니다.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그 분배금을 다시 샀어요. 재투자를 한 거죠. 커버드콜을. 그 똑같은 상품.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커버드콜은 갈수록 원금을 깨먹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배금을 다른 쪽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약간 타이거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니까 맞습니다. 다른 쪽으로 사신 거예요. 타이거 다우존스 배당, 고배당, 미국 배당 그쪽으로 넣은 거죠. 물론 분배금은 3.5% 정도로 낮아요. 근데 그거는 기업이 주는 직접 그 배당을 가지고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건 복리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도 또 사셨구나. 네, 그거는 또 다시 재투자. 예. 현재 얼뜻 들었을 땐 이 두 개 상품이 수익률은 좀 비슷할 것 같긴 하네요. 누적 수익률은. 근데 누적 이제 수익은 그러겠죠. 비슷한데 앞으로의 향방은 10년 후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후자가 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굉장히 거죠.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문쌤이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들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뭐 투자의 세계라는 건 정답은 없습니다만 노후 준비를 아직 완벽하게 못하고 한 1억 퇴직금을 들고 나온 어떻게 보면은 퇴직자가 있다. 물론 이분은 뭐 1억 퇴직금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생활을 하시지는 물론 않겠지만 이 1억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좀 투자 시장에서 내가 좀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약간의 현금 흐름도 좀 수치를 하고 소득으로 발생을 하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투자의 선배로서 1억 정도라면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금 국장에서 짜는 게 좋겠다. 이제 막 퇴직하신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연세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뭐 보통 한 60대 정도.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80대시니까 저는 100% 커버드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님도 지금 80대신데 투자를 하시는군요. 조언을 받아가지고. 제가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넣어서 그건 월 용돈처럼 쓰시라고. 뭐 10년, 20년 뭐 오래 살면 좋겠지만,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병원비도 쓰고 즐길 것도 즐기시라고 용돈처럼 받을 수 있는 커버드콜을 제가 해드렸고요. 근데 보통 60대 분일 경우에는 그 1억을 가지고 원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흐름이 중요하신 분은 이런 커버드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워낙 분배금이 10% 정도 높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그 분배금이 조금 너무 많고 좀 깎이는 게 좀 그렇다라는 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거 미국 배당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현대차 우선주 같은 거, 삼성화재 우선주 같은 거, 네네. 네 그런 것도 좋아 보입니다. 우리 문쌤이 우선주를 좀 아까 많이 투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좀 있어서 일단 우리가 투자 기간 자체가 좀 짧아진다면은 굳이 현금 흐름을 아끼면서 시세 차익에 도전하는 것보다 뭔가 주가의 어떤 상승분을 도전하는 것보다는 이 커버드콜 같은 상품을 좀 하는 것이 좋다. 그 반대로 예를 들면 좀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좀 말씀하셨던 그런 우선주 같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AI 관련된 주식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주식이 뭐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가 상승의 수익을 좀 빠르게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게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 배당에 대해서 요즘 얘기하면 다 재미없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배당 얘기하면 야 누가 배당을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쌤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배당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지금의 월 배당 1,000만 원 수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유혹들을 진짜 야 무슨 지금 배당이야 지금 빨리 삼전하이닉스 사이지 막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 막 그런 막 생각이 막 들잖아요. 막 주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유혹들을 잘 뿌리치면서 배당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하다 보니까 된 건데요. 너무 큰 폭락을 겪다 보니까 언제면 탈출할까? 언제면 이걸 빨리 탈출할까? 네네. 이런 게 너무 컸던 거죠. 젊었을 때는. 근데 하다 보니까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경험상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마음이 편한 게 최고다. 밤에 잠을 자는데 모르는 주식을 사서 밤새 어떤 미국의 트럼프가 갑자기 전쟁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배당 투자는요, 기업이라는 부분은 배당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주죠. 그러면 이게 현금 흐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오늘 새벽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어더라도 제가 눈 뜨자마자 오늘 국장의 차트를 열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엔 마음 편한 투자가 최고로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그런 경험상 그걸 철학을 배우게 된 거죠. 네. 제가 아까 워렌 버핏이 떠오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워렌 버핏도 내가 한 투자로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이 있다면 이미 실패한 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던데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 편한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오르게 되면은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어떤 불안감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문쌤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핵심 보유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최근에 현대차 얘기하면 현대차가 주가 조정 조금 받기도 했었고 삼전하이닉스로 모든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누가 현대차를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꾸준히 현대차에 대한 비중을 높여 오셨다라는 이야기인데 현대차가 갖고 있는 어떤 종목으로서의 매력은 무엇이며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 이 높은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투자할 만한 ETF는 뭐가 있는지 일단 현대차를 주목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 AI의 끝판왕이 결국엔 피지컬 AI인 것 같아요. 지금 LLM 이런 거는 저희들 많이 사용은 하지만 결국에 인간의 목적은 편리잖아요. 편리. 네. 그리고 편리를 위해서는 결국엔 로봇 같은 이 피지컬 AI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전 세계에서 피지컬 AI의 대부분은 당연히 테슬라죠. 네. 근데 이 테슬라가 긍정적인 부분은 이 머스크라는 천재, 이 천재에 의해서 앞으로 돌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강한 추진력. 그렇죠. 근데 또 그 자체가 최고의 리스크예요. 네네. 너무 좌충우돌하니까. 네, 좌충우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모든 어떤 부분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슬라를 그래도 제일 빨리 쫓아가고 있는 이 자동차 업계는 당연히 저는 현대차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현대차는 오랫동안 수소도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요. 네네.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UAM 있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는 그거 네네네. 이런 거에 굉장히 꾸준한 투자를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아틀라스에서 팡 터진 거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작년 깐부 치킨 때 네네. 깐부 동맹인 때 GPU를 5만 장을 샀지 않습니까? 네네. 그 5만 장을 왜 현대차가 샀을까?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데이터 결국엔 센터 짓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그게 결국엔 테슬라를 쫓아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그 AI 구독 컴퓨팅 능력이라고 하나요? 네. 제가 그 메리츠 증권에서 그걸 봤는데요. 네.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현대차가 5만 장을 갖고 있으면 그거의 반 정도는 쫓아가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테슬라의 제일 바로 쫓아가는 게 중국의 샤오펑 정도거든요. 근데 샤오펑보다도 훨씬 높은 컴퓨팅 파워를 갖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다가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새만금 그쪽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고 그리고 뭐니 해도 수소 에너지는 또 현대차가 또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든 걸 봤을 때 현대차의 저력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요. 게다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현대차는 아직까지 이 재벌 중에서 순환고리를 못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끊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을 시킬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제가 우선주를 투자를 하는 이유는 괴리율 때문입니다.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이게 종목별 그 배당 비교인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화재입니다. 네네. 그럼 이 괴리율이라는 건 본주와 우선주 간의 가격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본주가
447 이건 며칠 전에 금액입니다. 네네. 우선주는 20만 원 정도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45%입니다. 네. 그러면 우측에 보면 배당률도 뭐 어제는 5%가 넘어버렸어요. 근데 본주는 2점인데 우선주는 4.9%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본주 22주, 우선주는 49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기마다 나오는 배당금을 곱해보면 1년에 나오는 배당금이 저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앞으로는 조금 괴리율이 좀 개선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맞습니다. 기대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작년 이 폭등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20% 내외였어요. 20%에서 25% 정도. 그러다가 이번 급등으로 인해서 본주가 너무 빨리 올라 버렸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는 못 쫓아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반도체 주식이 사이클 논란도 있고 또 가격 조정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사이클이 좀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예전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반도체 어떤 이렇게 조정이라 이런 국면을 통해서 사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인 거에 비해서 자동차는 사이클이 좀 없는 산업이니까 이런 걸 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현대차의 성장성을 미래 성장성을 좀 오롯이 좀 내가 수혜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좀 할 수 있을 만한 ETF 우리 작가님이 보시기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저는 ETF는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고요. 물론 지금 뒤에들을 보니까 현대차 그 관련 ETF가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이런 부분은 ETF라는 건 그래요. 여러 종목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ETF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 대신 현대차 우선주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그 부분도 제가 조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이게 좀 글자가 좀 작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우선주에도 현대차에는 우선주, 이우우선주, 이우비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3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뭐 가격이야 뭐 비슷한데요. 작년 언제쯤인가 그 거버넌스 포럼의 그 대표여셨던 네. 그 변호사께서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네네. 설명해 주시는 걸. 근데 그때 아하라는 뭔가를 유레카를 좀 얻은 거죠. 네네네. 자 보시면 그 우선주에 제가 빨간색을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이 보통주 대비 연 1%의 추가 배당이라는 거죠. 네네. 자 반면 이우선주, 이우선주는? 3우선주를 보면요 최저 우선 배당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우선주도 똑같고요. 그럼 우선주의 개념은 우선 즉 영어로는 preferre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냥 보통 구주인 우선주는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1%만 더 주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요. 우선주는 비참가적이에요. 반면 2, 3우선주는 참가적입니다. 그 얘기는 기업이 돈을 벌고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2우선주, 3우선주는 추가로 내가 그 이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참가적인 권한을 좀 권한이 주세요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구형 우선주는 비참가적이에요. 그 얘기는 그냥 본주에서의 그 배당의 그냥 1%를 추가로 맞습니다. 주는. 이런 그 얘기는 거네요. 이 구형 우선주는 본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까지는 이슈화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법 개정이 통과됐고요.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든지 아니면 좀 깨인 그 주주들이 충분히 들고 나올 수 있는 문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금액이면 그래서 우선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굉장히 사실 우리 부티풀 채널에서 좀 아마 여태까지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노후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에게 평생 현금이 나오는 시스템을 물려주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이 많고 아마 우리 문쌤도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그 자녀 계좌를 함께 운영하면서 또 450% 수익을 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자녀들은 좀 기쁠 것 같은데 부의 대물림 측면에서 좀 강점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운용의 어떤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엔 시간이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할아버님이 예전에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들이 놀러 문쌤의 가면 할아버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놀러를 가면 50원씩, 100원씩 용돈을 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 그 집 한 채가 딱 상속을 그냥 아버지가 받으신 거죠. 네네.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또 교장 선생님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갑자기 또 쓰러지는 바람에 식사를 같이 할 때 저는 아버님한테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배당을 얼마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대단하다. 나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냥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전부인 줄 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하 이게 차이점이었구나. 그래서 저 역시도 당연히 똑같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가윗돈이라고 하죠. 세뱃돈 받으면 뭐 은행에다 놓는 게 아니고 네네. 주식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현대차를 사주고 당시에도 삼성전자를 사줬습니다. 네네. 근데 어느 날 동인도 지진인가요? 그때 같이 큰애하고 TV를 보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일 현대차 엄청 떨어지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야. 남의 아픔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생각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저녁에 아내가 와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애한테 야 내일 현대차 많이 빠질 것 같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애가 엄마 그러지도 않아요. 남의 아픔이 나에게는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죠. 아 이게 상교육이로구나. 그때부터 저희들은 지금도요. 카톡 개인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가족 방에 네. 계속 그런 걸 올려요. 아빠 폭락하면 기회 줘. 이거는 얼마 정도에 사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어때요? 계속 대부분이 이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2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대리인이긴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몰라요. 이제 다 성인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이 그 수익률 표는 네네.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애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지금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제는 네네. 금융자산이. 그거 하나 좀 캡처해서 좀 보내줘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수가 이렇게 많긴 한데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원금 대비 한 450%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희한하게도 원금이 작은 것들은 수익률이 별로고 원금이 큰 것들은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게 시간이 배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된다 싶은 종목에 계속 조금 더 재투자를 한 거죠. 재투자를 하니까. 네. 그 자녀분이 저기 여기 보면 큰 놈 막둥이라고 써주셨는데 두 명인가요? 네, 드립니다. 근데 근데 일단 얼뜻 숫자로 보기에는 어쨌든 첫째 자녀가 수익률이 더 크긴 하네요. 예. 그게 큰 애가요. 원금이 좀 더 들어갔어요. 원금이 더 들어갔고 네. 기간도 길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이 450%인데 평가 금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3억 3,900입니까? 네, 네, 네. 와, 이거의 원금의 출처는 어쨌든 뭐 사실 우리 작가님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성과가 나는구나. 이게 아마 이걸 보고도 좀 신선한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 책에 보니까 오늘 우리 작가님이 출간을 하시는 이 책 제목 나는 오로지 국장으로 승부한다. 이 25년간의 국장으로서의 투자자로서의 어떤 경험이 여기 녹아져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10배거를 이뤄낸 경험을 또 써주셨어요.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115쪽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국장에서 이렇게 10배거 그러니까 10배거라는 게 뭡니까? 그냥 1억 넣었으면은 그냥 10배로 한 10억 만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런 거를 1억을 10억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하반기에 10배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10배 정도 성장을 꿈꾸는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작가님 어떤 걸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우량주라면 기다리면 된다. 10배고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기다리면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대신 저희들이 그걸 기업을 제대로 선택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 선택을 할 때도 일단 우량주라는 거는 어떤 거냐 이거죠. 일단은 대표 업종 대표주가 돼야 되죠. 그리고 재무도 튼튼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기업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창업주가 누구고 지금 뭐 경영인이 누구고 어떻게 보면 뻘짓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적합하고 그렇다면 믿고 투자를 했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뉴스가 너무 많거든요. 기다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뉴스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마음이 계속 갈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요. 강의를 할 때 한 여자분이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네. 근데 자기는 이건 대학을 가서 나와서도 뭐 직장에 못 들어갈 것 같다. 나는 제대로 된 미래의 운명을 걸어볼게라고 해서요. 관악도서관을 찾아간 거예요. 관악도서관에 가서 쭉 훑어본 거죠. 어떤 남자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그래서 책도 이렇게 뒤쳐보고 없을 때 네. 그랬더니 어떤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성실히 공부를 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도시락도 사다 주고 커피도 사다 주고 이러면서 친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네. 근데 고시를 패스해서 고위 공무원이 된 이런 분이 제 지인 중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건 거예요. 근데 그 걸 때 그 남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죠. 공부를 한 거죠. 저 사람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기다렸단 말이죠. 기업도 똑같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하기 전에 누가 하라더라라는 카더라 그것 때문에 말고요. 그냥 내가 직접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투자도 여러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확실하다 믿음이 갔으면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럼 분명 고시 패스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두 번의 정보나 뉴스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네. 오랜 동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그런 것 거죠. 같은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국장의 투자를 오랜 기간 동안 하셨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우선주 얘기도 하셨고 이 배당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이건 뭐 사실 저희 뷰티풀 나오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라서 배당도 좀 잡고 성장도 조금 잡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고 싶은 투자 방식이 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아마 뭐 우리 작가님도 당연히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실 텐데 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작가님한테 떠올랐던 어떤 종목이나 투자 방식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우선주에 거의 올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AI 방정식에 딱 부합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는 이 피지컬 A의 끝판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가격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네. 문제는 내년이라는 거죠. 지금 내년에 뭐 많게는 순이익이 뭐 500조가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 배당을 해야 돼요. 그럼 그 특별 배당을 제가 나름대로 좀 가설을 좀 만들어봤거든요. 네네네. 자료를 보면요. 얼마나 배당을 해야 됩니까? 네. 자, 올해가 지금 300조 정도로 네, 지금 올해 한 컨센서스가 300조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배당 성향을 25% 잡았을 때요. 작년하고 똑같이 네. 그랬을 경우에 보통주 배당이 시가로 4.3%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59억 주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우선주는 지금
17,161원의 가치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본주와의 괴리율 때문에 본주를 계산을 한 겁니다. 우선주 포함하면 68억 주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선주는 가치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런데 요거를 두 번째는 올해 그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게요. 그 주주환원 정책 4기 거기 보면 3년 동안 FCF의 50%를 환원을 하겠다. 물론 이 50%라는 건 뭐 자사주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거를 계산했을 때는 보통 주배당금이 25,000원까지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주는 당연히 34,000원의 가치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순이익을 400억 정도를 받았을 400조. 때 400조입니다. 그랬을 때는 2만 원, 2만 7천 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조까지 벌면 어떻게 되느냐? 요건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에 맞습니다. 가능한 내후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25,000원, 34,000원 한 주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뭐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별 배당을. 근데 이 정도 금액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꿈을 꾸면서 투자를 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익은 그냥 뭐 추정이나 예상이 아니라 거의 사실 확실하다. 올해 2분기가 89조 4천억 그것도 성과급 빼고 나서 그러니까 빼고도요. 그 추세면 아까 얘기했던 326조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가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우선주 투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시는 와중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배당 분리과세,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소를 좀 많이 좀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또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올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성장 말고 이 뭔가 그 주주 이익에 대한 환원을 좀 끌어올리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전쟁 이슈로 묻히고 그냥 반도체 이것 때문에 그냥 가다 보니까 약간 유야무야 됐는데 우리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는 정부의 정책 수혜를 가장 앞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국장 종목이 있다면 섹터가 있다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주사고요. 지주사.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증권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요. 지주사도 좀 그렇죠. 근데 그 지주사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잘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주사보다는 저는 효성에 물려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부를 좀 했는데요. 자, 이 효성이 지주사고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중공업, TNC, 화학, ITX 그리고 그 비상장으로 좀 있거든요. 그럼 이 표를 보시면 중공업과 이 TNC 그 지분율을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오로지 자회사의 지분율만 가지고도 9조 7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효성 지주사의 시총이 2조 5천밖에 안 됩니다. 결국엔 70% 이상 할인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인을 받는다는 건 분명 언젠가는 제대로 된 그런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효성은 원래부터 고배당주입니다. 이 고배당주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21년, 22년 보면요. 배당 수익률만 6.39, 5.9 계속 유지가 돼요. 심지어 제가 동그라미를 친 2023년에는요. 번 당기 순이익이 6,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배당금은 계산도 안 되네. 597억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평균 배당 성향만 뭐 몇만 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그룹이 좀 그런 경향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공업이 이번에 돈을 많이 벌 거고요, 분명히. 그리고 효성 TNC가 스판덱스로 이제는 이게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픈 손가락이었던 효성화학이 재개가 됐습니다. 거래가. 그래서 조만간 이게 현실화되는 어떤 시점이 오면 효성이라는 그 모기업도 당연히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효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문현철 쌤 그 25년 동안 국장에 투자하시면서 지금 월배당 1,000만 원 이상을 만드신 본인께서는 겸손하게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어족이죠. 파이어족이라는 건 뭐 완전히 은퇴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계형 경제활동 이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분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주신 책이 바로 나는 오로지 국장으로 승부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부티플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좀 뭔가 투자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투자는 너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생기는 이벤트 때문에 막 이렇게 속상해하고 또 너무 기뻐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선배로서 앞으로 국장이 어떤 방식으로 좀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구독자님들. 참 요즘 힘드실 거예요. 퐁당퐁당하는 이 맞아요. 장세 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주식을 잘해서 돈을 번 사람이 아니고요. 오래 버텼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단 우량주 좋은 주식을 골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다림에 있어서 정말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금을 받으면서 자신이 제일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밤새 편안하게 잠을 주무셔야 돼요. 노후에 잘 쓰려고 돈을 벌었는데 스트레스로 아파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편안한 투자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국장 투자로 25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쭉 해오신 투자 전문가이시자 작가님이신 우리 문현철 쌤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